자, 을묘오른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제가 우려했던 대로 기존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번 시간은 그 예전 버전대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월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묘월은 이제 3월 6일부터 해서 언제까지죠? 4월 5일까지 이제 경칩부터 청명까지라고 하죠. 자, 이 경칩은 뭐예요? 경칩이라는 건 만물이 깨어나는 시기라는 소리입니다. 자, 보통 봄을 인월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봄은 이 묘월부터죠. 이제 묘월부터 진짜 이제 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봄에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뿌리기잖아, 씨 뿌리기. 그리고 씨를 뿌리려면은 뭘 심어야 할지 일단은 걸러내야겠죠. 그러니까 뭘 심어야 할지는 갑인월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을묘월에는 정말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걸 또 연운으로 확대해서 생각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씨를 심어서 키울 것인지를 결정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올해는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걸 인간관계로 본다면 과연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작년에 경험을 통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고, 올해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고, 일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내가 과연 어떤 일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올해는 본격적인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되죠. 근데 이제 이민년과 계묘년이라는 것 자체가 천간에 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게 문제야. 이게 시기적으로는 지지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천간에 인계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 11월부터 해서 계획했던 게 갑인의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갑인월에 제가 그래서 막차를 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어떻게 표현하든지 다 비슷한 거긴 한데 똑같잖아요. 어떤 씨앗을 뿌릴지 결정을 하느냐, 이 시기를 넘어가면은 농사를 잘못하면 망칠 수도 있고 엉뚱한 씨앗을 뿌렸다가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런 의미에서 막차를 타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사람도 거르고 일도 거르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걸러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참 중요해요. 제가 좋은 문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적어놨는데, 패자에서 승자로 바꾸는 유일한 비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썸 타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하나로 추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추려서 심어야 된다. 씨앗도 걸러내야 되고 돌도 걸러내고 밭을 다지고 씨를 심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골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로 추려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간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목 같은 경우는 이 을목, 묘목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을목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스팔트 보도블록 사이에도 이게 솟아 올라오는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고 올라갈 간목이 있으면 타고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을목, 묘목 입장에서는 간목을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호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자면 이 간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다들 뭔가 하나같이 나를 타고 올라갈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하셔야겠죠. 아까 을묘월 설명 들었지만 잘 골라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진행할 것인지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간목 입장에서 을목, 묘목이 달라붙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하자,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 결정하고 시작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룬다는 문제가 일단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장애물들이 좀 많은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장애물들이 많다. 그러니까 나를 찾는 곳은 많은데 뭔가 이렇게
뒤에서 붙잡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죠. 좋게 얘기하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근데 뭔가 왠지 나를 호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 추리셔라. 그리고 이렇게 목들이 많으면 이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심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초반에는 많이 따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토가 약해지다 보니까 내가 나가야 될 자리, 그러니까 내가 소개팅 나가야 되는데 딴 사람 내보냈잖아요. 자꾸 미루게 될 수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을목을 보자면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비견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 상대방들이 봤을 때는 있잖아요. 고만고만한 거잖아요. 고만고만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뭐 한 명 뽑아야 되는데 내가 그 바로 앞자리에서 좀 이렇게 커트 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변별력을 좀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 변별력 이런 것을 좀 가지셔야 되고,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 이거 역시 뭐 인간관계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아질 수 있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 뉴페이스요, 뉴페이스. 아까 간목도 마찬가지고 이 목이라는 건 확정되지 않은 관계니까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는 관계, 이제 시작 단계의 관계 같은 거죠. 이게 뭐 꼭 뉴페이스가 아니라 알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 요즘에 계묘년이라 그런지 그런 문구가 많더라고요. 새로운 시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달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친구였는데 우리 뭐 같이 일을 해보자.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고, 어제까지는 그냥 썸남 썸녀였는데 뭐 이제부터는 같이 해보자 라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일적인 면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커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커진다. 사움이 여름을 지날수록 이 을목 묘목이 커진다는 게, 예를 들자면 몇 프로 떼줄 테니까 뭐 해보자 했는데 금액으로 보자면 이게 커진다는 거죠. 잘 될 수 있는 인자예요. 잘 될 수 있는 인자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라. 계약을 할 때 뭐 몇 프로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가장 중요시되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남한테 미루지 말아라.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조금 이렇게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가장 조심하시면 되죠. 병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십성으로 보자면 정인인데, 자, 이렇게 천간에서 관인 상생이 이루어질 때는 이거는 정말 그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왜 천간 관인 상생 여자분들의 특징을 잠깐 얘기하자면, 이 천간에 관인 상생 되신 분들은 남자친구가 바뀌면 완전히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 사람한테 최적화되기 위해서, 관인 상생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 맞춤형이. 천간 관인 상생이란 게 그렇거든요. 정관의 맞춤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지지에 관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지장간에 있거나 뭐 그러면 그 예전 습관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전 습관들이나 예전 기억들이 남아 있어서 내가 관한테 100% 맞추는 게 아니라 너가 맞춰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지. 그 관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관 관인 상생은 뭐냐, 자격증을 따서 들어가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관이라는 곳에. 관인 상생을 아무나 받지 못한다.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간호사라고 한다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 관에서 관인 상생을 받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간호사 말고 내가 다른 걸 해야겠다 싶으면 다른 자격증을 또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장착이 돼 있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성만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관을 바꾸겠죠. 병원을 바꾸겠죠, 그냥.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자, 무슨 얘기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내가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뭔가 의식의 전환도 되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노력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르는 거죠. 관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라면 관설이 돼서
나는 맞춘다고 맞춰줬는데 이 관이 너무 힘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인성이 강해지면 반대로 식상이 약해지니까 그 사람 맞춰주다가 내가 골병 들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정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려다가 관이 힘이 빠지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병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목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정적으로는 참 괜찮겠죠. 근데 무리하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병화 일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병화가 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병화가 관이라고 한다면 경신금 입장이 되겠죠. 이 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성을 을목, 묘목 이런 많은 목들을 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묘목들은 목생화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목생화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노력은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정의는 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노력하는 건 알겠어.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생을 받는 듯한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축축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다 말려줘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과한 사랑이 부담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앞에서 질질 짜면은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목생화가 나한테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정화 입장 같은 경우는 정화는 이제 편인이죠. 편인 편가. 정화 입장이라면 편인 편가. 이게 정화 일간도 되지만 이걸 이제 바꿔가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정화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책임감 이런 걸 과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정화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병화는 좀 다르게 정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을목, 묘목의 목생화가 이렇게 연기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해진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실천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 힘들 수도 있고. 목은 새로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정화 입장이라면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거, 그리고 기존에 만나던 사람, 기존의 관계 내에서 머무는 게 일단은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금이 필요하죠. 사실 재극인을 좀 해서 추려내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긴 한데, 일단은 정화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도를 넘어선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해주려고 하거나 약속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어머니들 자식 위해서 쌈짓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눈물 나죠. 눈물 나는 거야. 쌈짓돈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이렇게 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래도 뭐 자식이면은 뭐 그럴 수 있어. 자식이면 그럴 수 있는데 좀 엄한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한테, 그동안 신세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여기서 수일간이라면 재성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주셔야 돼. 수일간이라면 수일간의 재성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본인들을 바라보고 있고 대하고 있다. 그리고 금일간이라면 관성이, 관이. 근데 또 댓글 보니까 이걸 재관인식을 다 설명해달라는 분이 있어. 제가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해봤더니 이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정화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무토를 볼까요?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관이 강해지는 거죠. 정관이 이렇게 강해지는 건데, 자, 보세요. 무토하고 이렇게 을목만 있으면 이거 뭐 산등성이의 배추밭 같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는 것을 뜻하거든요. 개수까지 더해지면 골프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확 퍼지는 거죠. 을목이 무토를 전반적으로 확 뒤덮는다. 그리고 무게합하면은 목을 더 잘 키운다고 했죠. 왜냐? 목을 키워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이 더 합이 잘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을목 키워보자. 무토 남자라면은 뭐겠어요? 이 정제하고 합을 해서 이 목을 한번 키워보자. 여자분이라면 유패들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연애운으로는 뭐 좋은 거죠. 그리고 편관이 아니라 이제 정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무기토 같은 경우는 목을 보면 뿌리 내린다고 하죠. 뿌리. 그냥 정착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이 무기토가 있다면 이제 정착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더 이상 뭐 이렇게 지금 와서는 번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번복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미 이렇게 뿌리까지 내린 마당에 이제 번복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 잔디밭에 잡초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완전 골병 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걸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이제 토일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돼. 내가 어차피 할 거면 진짜 갖고 싶은 걸 해라. 진짜 갖고 싶은 거.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 형편에 맞추지 말고 어차피 또 바꾸게 되거든. 결론적으로 나중까지 봐야 돼. 올해만 볼 게 아니야. 시기적으로 본다면 뭐 한 해만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년 갑진년에 갑목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번복하게 되면 이제 남보다 뒤처지게 되는 거고 시행착오를 그만큼 더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갑인월 이전에 뭔가 마무리가 되신 분들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이미 벌써 거기서부터 갭이 생긴 거야. 그 관계의 그 깊어지는 문제라든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무토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멀리 생각을 해야죠. 묘목, 정관을 키우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무리하는 건 아니죠. 자, 다음은 기토입니다. 기토 같은 경우는 조금 빡세죠. 편관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꾸 이렇게 느낌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와닿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뽑는다면 있잖아요. 아예 그냥 벤츠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내 능력은 어떻게 보면 중고차 사야 되는 입장인데 아예 어차피 내가 계속 가져갈 거니까 어차피 지금 한번 씨 뿌려서 내가 토고 나한테 심어야 되는 그 이런 책임감 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그거 할 거 외제차로 뽑자 하는 이런 마음인 건데 그게 재생살이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토일간인데 금이 없으면 못 골라내.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골라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 관건이거든요. 이 무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정관이니까 어지간하면은 그렇게 무리는 안 하는데 이제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는 게 금이 없는 경우에 이제 고른다고 골라가지고 뭔가 그 외제차를 뽑았는데 할부금이 많이 붙어있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무리하는 거예요. 어쨌든 무리는 한다. 근데 그거를 감수하면 돼요. 감수한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 이상의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내 능력 이상 한 200% 이상의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는 좀 슈퍼맨, 배트맨, 히어로가 좀 돼야 되는 그러니까 내 몸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지 뭐 진짜. 새로 태어난다는 느낌으로 좀 감수하시는 게 좋지 않나. 안 그러면은 도망가야지 뭐. 근데 제가 또 어디서 보니까 이게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떻게든 지금 있는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이제 성공의 습관이 되는 거고 뭔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이 두려워서 그냥 피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으니까 기토일관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안 심으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할 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차피 후회하게 되거든요. 사오미에는. 어떤 식으로도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지금의 목들이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후회는 하게 돼 있어. 이걸 다 송두리째 안 한다. 그럼 그거 그 나름대로도 후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남들은 이렇게 목이 쑥쑥 커가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편하긴 하겠지.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근데 또 이걸 감당한다고 감수를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쉽지 않은 거고 일단은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금과 신금이 되는데, 을묘월에는 이제 경금과 신금의 쓰임이 가장 좋아지는 거예요. 추려내는 거잖아요.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지에 금이 강하신 분들은 이미 그 전부터 추렸단 말이에요. 거의 저도 이렇게 연초부터 상담하셨던 분들 보면은 거의 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연월에 6월생이라든지 신월생이라든지 경금일간 신금일간 이렇게 금이 강하신 분들은 이미 연초부터 이렇게 추리는 작업들을 해왔어. 이미 추리는 작업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타이밍만 재지 마시고 실천할 때죠. 실천할 때 금이 오히려 너무 강해도 너무 다 걸러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결론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특히
경금 같은 경우는 천간에서 을경합을 하는 거죠. 을경합을 하는 것이고, 이러면 연애사도 돼요. 연애사.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직장 내에서 이렇게 썸을 타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재성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다 내 돈이 되느냐라기보다는 이제 좀 일이 많아지고 돈 쓸 일이 많아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금을 찾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는 거죠. 또 아까 간목처럼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대외 관계라든지 사회 관계, 인맥 관계, 외부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금전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냥 소득 없이 그냥 바쁜 거 말고 정말 이제 소득이 될 만한 것인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실속 있게 하셔야죠. 실속 있게. 그냥 여기저기 바쁘기만 하고 이렇게 실속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간추리는 역할은 금들이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이걸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단은 금들이 해주는 것이니까, 화일간이라면 재성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토일간이라면 식상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고, 금일간이라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죠. 자, 이제 신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금이 이제 합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밑둥은 남겨놓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합 관계가 아니라 극관계란 말이에요. 신금 까칠한데 더 까칠하게 되는 거죠. 더 까칠한 거죠. 신금이 을목 잘라내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으니까 그러겠죠. 철벽 치는 것이 되고 잘라내는 것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생을 하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는 인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정리되지 않은 관계. 근데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좋다는 소리 아닌가? 그죠? 잘못하면 스토커가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는데, 잘라내도 자꾸 붙는 게 돼. 남자분이시라면 약간 미저리 같은 여자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쳐낸다고 쳐냈는데 안 쳐내지는 거예요. 나는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자라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쉽다는 거기도 해요. 막상 정리했는데 아쉬워서 다시 찾게 된다도 되고. 금일간 남자분들이라면 공통적인 거예요. 뭔가 내가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다시 싹이 터서 올라온 거죠. 좋게 얘기하면 뭐예요? 인기가 많아지는 거죠. 이성들로부터, 금일간 남자분들은 이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진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 점점점 그 존재감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금일간 여자분들이라면 이게 뭐 재성이니까 그냥 별로 기대 안 한 부분에서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얼마 나오겠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뜻밖의 그런 금전적인 이득이 생길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성운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걸 내가 사는 거기도 해요. 옷을 좀 많이 지르게 된다든지 쇼핑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내가 지르기도 하지만 또 돈 될 만한 것을 또 심기도 하는 거고, 인맥이 넓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걸러내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임수입니다. 다음 이제 수일간인데, 지난 시간에 수일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통편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일간들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수일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생목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감정기복이죠. 감정기복. 그리고 이 안 그래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을목 묘목인데, 좋게 얘기할게요. 좋게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유튜버다, 내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금방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내 말이나 언행이나 이런 구설이 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인이다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운이 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뭔가 유명세를 타고 싶고 내가 뭔가 유명해지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극토를 하니까 관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정관이 있거나 한다면 상관경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무토 같은 게 있으신 분은 오히려 더 낫죠. 기토 정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죠. 상관경관 된다는 게 그렇게 뭐 좋은 얘기가 퍼진다기보다는 안 좋은 구설이 퍼질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 감정 기복이 일단 심해지는 거고 또 내가 왜 언행이 그냥 또 그렇게 나가겠어요. 그 상대방들한테 내가 공격을 당하니까 나도 똑같이 맞받아칠 수 있거든요. 상관이라는 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들이 그렇게 나를 건드려서 똑같이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금이 있다면, 사주 내에 금이 있다면 함부로 행동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금이 없거나 이렇게 기토가 천간에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그냥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이 목이 커진다는 건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악플 같은 것도 잘못 달면은 요즘에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안 좋은 소문 퍼뜨리는 거 이런 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 주의를 하셔야겠죠. 일로써 쓰면은 창의성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좋은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수일간입니다. 마지막 개수일간인데 아까 임수도 마찬가지지만 갑인월에 어느 정도 걸러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임수와 개수가 있으면. 천간에 임개수나 아니면 지지로 뭐 해자축이나 이거 잘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모든 일에 무리수를 너무 두지 마시고 뭔가를 끊어내기가 더 쉽지가 않죠. 일단은 식신운이니까 이 식신이라는 건 일단 내 방식대로 그냥 뭔가 하는 거잖아요. 내 식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이 너무 상하게 된다는 게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관이라는 건 못해도 5년, 10년 이상 유지해오던 것이 되는데 이 식상이 발달하게 되면 그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을 만드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체면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은 자제하시고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뻔히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경우가 이게 가장 문제예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찔러보는 거. 뭐 안 되면 말지 하는 식으로 던져보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 금전적인 낭비, 많은 낭비들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반복. 과거에 했던 일들의 반복. 그러지 않기 위해선 사주에 금이 있어야겠죠. 금으로 추스리고 금이 없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식대로의 생각이라서 그렇지. 금이 있으면 물어본다고요. 근데 금이 없으면 내 방식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인성이 없다고 뭐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행동처럼 보여서 그게 문제인 거지. 내 생각대로 생각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느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임수도 해당이 되고 개수도 해당이 되고 임개수가 천간에 있으신 분들도 해당이 되고 지지로 뭐 해자축이 있으신 분들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감목부터 해서 개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 채널의 그 별미죠. 타로 솔루션. 타로 같은 경우는 이 구독자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게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파수가 잘 맞는 분들이 계셔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타로 솔루션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모쪼록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